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지난 한 주 골드만삭스 소식으로 주말까지 시끌시끌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우리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9월 10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비해 하락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0.36% 오르며 722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0.18% 올랐지만 5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오타가 4.21%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 보이고 있네요.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입니다.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총 거래량 12조 5,165억 원으로 지난주 금요일 대비 6조가량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네. 주말 동안에 이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었습니다. 네, 계속되는 하향 곡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시 반등도 있었지만 다시 좀 하락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골드만삭스. 네. 골드만삭스가 또 입장 표명에 나섰다는 것 그렇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어쨌든 결과는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보시면은 아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기서 반등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더리움은 반등도 그렇게 좋지 못한 계속해서 금토일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를 짚고 넘어가시면은 일단 저번 주에 골드만삭스가 트레이딩 데스크 그쪽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보류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짜 뉴스다라고 네. 했어요. 페이크다 그런 거죠. 네.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트레이딩 거래 데스크를 이렇게 보류할 생각은 없다라고 확 선을 그었고요. 자,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비트코인 파생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것이다라고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늦은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사실상 그런 말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조금씩 오르는 것처럼 보이더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골드만삭스 이런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가짜 뉴스다라고 했지만 그런 것도 이제 믿지 못하겠다. 네. 이런 말들이 많아졌고요. 투자자들이 이 중요한 것은 이 시장 자체의 이 구조적인 취약성을 믿지를 못합니다. 네, 그 뉴스 하나로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제 굉장히 구조적으로 약해졌다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무튼 이 시장 자체가 좀 보다 진화하고 성숙할 만한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든 뭐든 대형 악재나 호재에 크게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일요일, 토요일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바로 이더리움의 창립자, 네. 바로 비탈릭 부테린이 더 이상 암호화폐에는 급등이 없다라고 좀 선언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000배, 예전처럼 암호화폐가 1000배나 오르진 못할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네. 자, 이것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로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5년 전, 6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비트코인을 알아도 사실 블록체인 이런 어려운 용어들, 하드포크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몰랐어요. 그렇죠. 사람들. 네. 비트코인은 어쩌다가 들어본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작년에 굉장히 이 시장이 크게 올라가면서 공중파 방송이든 아시아경제TV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방송을 했었고요. 그렇죠. 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도 대부분 많이 알게 됐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알게 됐다 보니까 외연적으로 확장할 그 범위가 좁아졌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기업으로 치자면은 이제 막 시작한 벤처기업, 스타트업은 사실상 매출이 1억이다. 이런 건 10년 만에 1000억이 될 수 있어요. 네. 1000배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1000배 상승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 지금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성숙기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 매물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암호화폐 현실성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딱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보시면은 이 암호화폐가 물론 화폐로서 비트코인을 결제를 할 수 있는 수단, 송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화폐로서의 수단은 어느 정도 있지만, 하지만 그거 말고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돈스코이오 네. 코인 바로 보물선을 발굴하겠다. 네. 코인에서 돈을 끌어 모아서 하는데 이게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물선 자체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죠.
보물 자체가 얼마 없는 상황.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굉장히 블록체인 도입해서 뭐 신에너지 경제를 창출하겠다. 네. 그리고 신용 분산 사회를 만들겠다. 게임 코인을 만들겠다. 물론 다 말이 좋습니다. 근데 이 과학 기술들이 사실상 메인넷 과정을 거쳐서 뚜껑을 열어보면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네. 자, 물론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더 현재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개발자들이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보다 엄정한 규제가 있어야 되고요. ICO에 대한 그리고 개발자들이 양심이 보다 또 투명해져야 돼요. 네. 투명한 공개 백서 같은 것도 더 투명하게 돼야 되는 이런 구조적인 상황들이 좀 발달이 돼야 됩니다.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은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주간의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앞으로 뭐 호재들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보시면은 12일 날 먼저 10일 날 비트코인 하드포크가 있는데 네. 하드포크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지클래식을 하드포크에서 언원 코인이 나옵니다. ANON 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12일 날은 이더리움 클래식 이래서 두 번째 연례 서밋이 있고요. 15일 바로 이오스 플랫폼의 런치 그리고 에어드랍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12일 월요일은 비트코인 위주로, 그리고 12일은 이더리움 클래식, 15일은 이오스. 이날에 각 코인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따라서 추세에 따라서 좀 대응하는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도 소식들은 화창합니다. 미국의 맑은 소식 하나와 중국의 맑은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소식부터 보시죠. FBI가 암호화폐 산업의 범죄 뿌리를 뽑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범죄와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2,160만 달러, 우리 돈 약 242억 원의 지원금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날로 늘어나는 관련 범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는데 이 같은 노력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대법원이 블록체인상 기록된 내역들을 법적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중국의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이 앞으로 중국에서 일어나는 법률 분쟁에서 블록체인의 증거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대법원은 관련 당사자의 디지털 서명,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와 해시값 등이 기록된 블록체인상 데이터를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암호화폐는 아직 철저하게 막고 있지만 블록체인은 자리 잡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네요. 제가 주말에 기사를 보다가 원희룡 도지사님의 인터뷰 하나를 봤는데요.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냐는 질문에 제주 흑돼지를 블록체인에 등록해 소비자들에게 진짜 흑돼지를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제주 흑돼지 정말 유명하잖아요. 근데 간판만 흑돼지인지 진짜 흑돼지인지 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걸 보니까 하루빨리 국내에 블록체인이 도입돼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